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로는 나를 이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용기 내어 맞서기보다는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처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서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이며 그 끝은 늘 후회뿐이다. 상대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현명한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가면을 깨뜨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우리는 종종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려 애씁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져 묻고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폭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을 벗겨낸다고 해서 그들이 진심을 보일까요? 오히려 그들은 더 교묘한 변명과 거짓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 일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들의 가면을 깨뜨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모든 상황에서 말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당신을 얕잡아보고 조롱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논리적인 대화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야 할 때만 침묵한다.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에 맞서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들의 수준 낮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 명확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어라. 그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명확한 선을 그을 때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렵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락에 굳이 응답하지 않고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절 나누지 마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노력하지 마라. 그저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그 사람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조롱과 이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고 얕잡아 봅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당신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더 이상 부당한 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로는 나를 이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용기 내어 맞서기보다는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처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서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이며 그 끝은 늘 후회뿐이다. 상대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현명한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가면을 깨뜨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우리는 종종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려 애씁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져 묻고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폭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을 벗겨낸다고 해서 그들이 진심을 보일까요? 오히려 그들은 더 교묘한 변명과 거짓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 일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들의 가면을 깨뜨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모든 상황에서 말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당신을 얕잡아보고 조롱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논리적인 대화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야 할 때만 침묵한다.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에 맞서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들의 수준 낮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 명확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어라. 그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명확한 선을 그을 때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렵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락에 굳이 응답하지 않고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절 나누지 마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노력하지 마라. 그저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그 사람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조롱과 이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고 얕잡아 봅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당신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더 이상 부당한 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로는 나를 이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용기 내어 맞서기보다는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처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서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이며 그 끝은 늘 후회뿐이다. 상대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현명한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가면을 깨뜨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우리는 종종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려 애씁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져 묻고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폭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을 벗겨낸다고 해서 그들이 진심을 보일까요? 오히려 그들은 더 교묘한 변명과 거짓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 일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들의 가면을 깨뜨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모든 상황에서 말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당신을 얕잡아보고 조롱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논리적인 대화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야 할 때만 침묵한다.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에 맞서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들의 수준 낮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 명확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어라. 그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명확한 선을 그을 때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렵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락에 굳이 응답하지 않고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절 나누지 마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노력하지 마라. 그저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그 사람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조롱과 이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고 얕잡아 봅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당신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더 이상 부당한 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로는 나를 이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나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용기 내어 맞서기보다는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처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서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이며 그 끝은 늘 후회뿐이다. 상대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그것이 현명한 대처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가면을 깨뜨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우리는 종종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려 애씁니다. 너 왜 그랬어? 라고 따져 묻고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폭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을 벗겨낸다고 해서 그들이 진심을 보일까요? 오히려 그들은 더 교묘한 변명과 거짓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 일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들의 행동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들의 가면을 깨뜨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모든 상황에서 말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당신을 얕잡아보고 조롱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논리적인 대화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침묵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야 할 때만 침묵한다.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에 맞서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반응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그들의 수준 낮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 명확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어라. 그들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명확한 선을 그을 때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렵다면 그들과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락에 굳이 응답하지 않고 함께하는 자리를 피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절 나누지 마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노력하지 마라. 그저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 그 사람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나는 당신의 조롱과 이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고 얕잡아 봅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당신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면 어둠 속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더 이상 부당한 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되찾으시길 바랍니다.